오늘 478번째 발표고요.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논문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죠. 유명한 논문이고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옛날에 그 널프를 이제 주제로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널프의 대치 체제로 많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방법론이라서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좀 진사쌤에도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3D Gaussian Splitting for Real-Time Radiance Field Rendering이라는 논문이고요. 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C그래프 2023 작년 8월쯤인가 나온 논문인 걸로 알고 있고요. 태스크는 뷰 신세시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302번째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이제 그 널프 논문이랑 정확히 같은 태스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널프랑 동일하게 인풋 이미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인풋 이미지들은 동일한 대상을 찍은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n개의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임 말고 그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n개의 방향에서 찍은 이제 2D 이미지들을 가지고 어, 이 n개의 방향에 속해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방향의 이제 카메라의 각도가 주어졌을 때 그 시점에서 찍은 2D 이미지를 얻어내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태스크적인 정의고 결국에는 이 뷰 신세시스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어떤 3D 공간을 여러 시점에서 찍은 이 카메라 이미지들을 통해서 어떤 3D 공간을 모델링 해가지고 이 3D 정보를 잘 저장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D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 이제 뷰 신세시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복셀을 써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이죠. 이미 우리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법이랑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메쉬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이제 3D 연구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렇게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죠, 이제 그 널프를 이용한 방법이 이제 제한이 됐는데 이 널프를 이용한 방법을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면은 이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만 나타내면은 너무 스팔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없는 이 빈 공간은 다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dense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널프에서 썼던 방법은 이제 이거를 덴스하게 어떤 우리도 그 이제 복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파스하게 딱 특정 그리드 포인트에 대해서 x, y, z가 딱 정해진 정수값인 상황에 대해서만 픽셀이 있으면은 이 널프는 이 3D 공간에 어떤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이제 모델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컨티뉴어스한 지점을 갖다 넣더라도 얘가 RGB 값을 받게 만들어서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3D 공간을 이제 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이 이미지를 어느 방향에서 찍더라도 이렇게 빈 공간 없이 덴스하게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널프의 어떤 메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널프가 이렇고 사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실 이 널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간을 통째로 지금 뉴럴넷에다가 하나하나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 얻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 공간이 모델링된 이후에도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얻으려면은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쓰던 시절로 다시 회귀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3D 포인트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스parse한 거죠. 그래서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논문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안 쓰고 이렇게 좀 그 작은 형태의 가우시안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포인트 대신 이런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3D 가우시안을 통해 얻어진 이 타원체를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타원체의 폭을 줄였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까만 부분이 이제 다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미지를 우리가 제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썼을 때는 스팔스하다. 그래서 이 스팔스한 거를 덴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널프 같은 경우는 아예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피팅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포인트를 쓰지 말고 3D 가우시안을 쓰자라는 거예요. 포인트 대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타원체를 포인트 대신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포인트가 볼륨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빽빽하게 전체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스플래팅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스플래팅은 제가 옛날에 이제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위한 이제 소프트맥스 스플래팅 논문을 이제 PR에서 발표드린 적도 있는데 스플랫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스플래툰이라는 게임이에요. 얘가 뭘 하는 게임이냐면은 그 이제 페인트가 발사되는 총을 이용해 가지고 페인트를 쫙 발사를 해서 벽이나 바닥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묻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페인트 볼 같은 게 있다고 치면은 얘를 벽에다가 쫙 쏴가지고 이 벽에 이제 이 페인트 볼이 이제 철푸덕 달라붙는 이런 현상을 스플랫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플랫이라는 단어에서 얘기를 하듯이 이 3D 가우시안이 그대로 이제 3D 가우시안으로 어떤 그 3D 공간이 이제 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 2D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2D 이미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2D 이미지로 얘를 스플랫 시킨 결과들을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 이제 최종적인 이미지를 얻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리절트를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 이 발표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블로그에서 이제 가져온 결과인데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그 이니셜 포인트 클라우드를 썼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용했더니 말끔하게 이제 전체 그 3D 공간이 싹 메워지더라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피놀 카메라 모델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피놀 카메라 모델이 뭐냐면은 3D 공간이랑 이 3D 공간에 여러 좌표들이 있을 텐데 3차원 좌표들이 있을 텐데 이 3차원 좌표들을 2차원 이미지의 x, y 2차원 좌표로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전 PR 발표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넘어가면은 그냥 3D 공간선에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그 얘를 어떤 피놀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찍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2D 이미지에 이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 상이 맺히기 전에 두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나무 꼭대기가 X, Y, Z의 월드 코디네이트 값을 갖는다, 좌표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 노멀라이즈 플레인, 그러니까 이 3D 공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1m 거리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얼마나 뎁스가 됐든 간에 다 가지고 오면은 각자의 어떤 원래 위치에 따라서 특정한 이제 좌표로 찍히게 될 텐데 그 좌표를 UV라고 하고 6,V라고 했을 때 이 6,V에 그냥 G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건 그냥 닮은 비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얻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6,V를 실제 카메라 좌표, 그러니까 6,V는 사실 이제 미터 단위를 가지고 있는 좌표계인 거고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에서 그리고 이미지 코디네이트에선 사실 픽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환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몇 미터를 몇 픽셀로 할 것이냐는 이 카메라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일 거고, 또 이 6,V는 보통 우리가 그 중앙을 0,0 원점으로 해놓고 쓰는데, 픽셀은 우리가 이미지를 할 때 왼쪽 위에, 가장 왼쪽 위에 있는 픽셀을 0,0으로 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이제 그 평행 이동에 해당하는 값들도 여기 적어줘야 되고, 이런 어떤 어파인 트랜스폼을 이제 파라미터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정해지면은 고정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트린식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월드 코디네이트 x, y, g에 있는 어떤 좌표를 이 카메라의 x, y로 얻어 그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인트린직 파라미터와 이 이제 뎁스 값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x, y, g라는 월드 코디네이트를 이제 스몰 x, 스몰 y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어떤 리니어한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이 똑같은 좌표더라도 이거는 이제 2D가 아니라 3차원 좌표 상에서의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향에서 카메라가 이제 봤을 때랑 요 방향에서 카메라가 봤을 때랑 이 그 x, y, g가 가지고 있는 좌표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은 이 3D 좌표계가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카메라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축의 연장선을 G로 두고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Y랑 X축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면은 이제 이 XYZ 3차원상의 좌표도 달라진다. 똑같은 점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리니어한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이제 그 시점 간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에 뭐 리니어한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냐의 내용은 사실 뭐 그 여러 가지 그 고전적인 기하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얻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궁금하면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이제 총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인데요. 얘도 널프랑 똑같이 어 이제 뉴럴넷을 학습하는 과정이, 뉴럴넷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학습이죠. 그러니까 SGD를 통한 학습이죠. 뉴럴넷이 있는 건 아니고 SGD를 통한 학습 과정이 있고, 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다 끝나면은 이 학습이 끝나는 과정을 이 3D 공간이 다 모델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미지를 얻으려면은 어떤 프로젝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점에서 이미의 시점이 주어지면은 그 시점으로 프로젝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널프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는 이제 SFM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3D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일단 얻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그 이제 학습을 거치고요. 학습을 거치고 프로젝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주어진 이미지들 n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n개에 대해서 어떤 뭐 에런 디스턴스나 이런 그 이미지의 그냥 복원 성능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학습을 한 놈을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한 결과를 프로젝션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이니셜라이제이션이요. 그래서 이니셜로는 어, 이 가우시안 하나,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포인트에 해당하는 놈인 거죠. 이 가우시안 덩어리 한 놈을 이루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들에는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은 일단 민 값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타원체가 있으면은 이 타원체의 중앙의 좌표에 해당하는 게 민 값이 될 텐데, 이 민 값이 SFM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주어진 n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는 방법은 엄청 많이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얻는 SFM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단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얻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그대로
이 민값들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중앙을 하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뭔가 이렇게 그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타원체로 정의를 해버리면 되니까 민값의 이니셜은 이걸로 쓰면 되고,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냐? 이 코베리언스가 사실 이 민값을 중심으로 어떤 타원을 만들 것이냐, 이런 타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타원치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타원치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니셜 값은 아이소트로픽한, 그러니까 등방형 구 형태의 어떤 그 3D 가우시안을 이니셜로 둡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코베리언스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코베리언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예요. 이 그 어떤 중심점을 중심으로 얼마나 이렇게 납작하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납작하고 어떤 방향으로 기냐,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로테이션 값, 그러니까 얘가 어떤 타원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길고 이 방향으로는 납작한 것까지는 어떤 그 S라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면은 이걸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임의의 방향으로. 그거를 이제 회전값으로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그 이제 생긴 모양과 이 코베 그 타원체가 회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를 그냥 임의의 3차원의 매트릭스로 정의를 해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이제 매니폴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팩토라이즈를 해서 나타내면 훨씬 더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 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원체들 하나하나마다 컬러가 있어야지 이 전체적인 그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컬러 이미지는 널프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긴 한데, 널프에서도 이제 그 방향에 따라 보는 컬러가 다른 경우를 이제 반영을 하긴 하는데, 이 여기서도 각 포인트들을 느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 컬러 값이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널프에서랑은 다르게 SH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컬러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널프에서랑 똑같이 이제 오페시티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 불투명성이에요. 그래서 불투명성을 가지고 이 점이 투명한 점인지, 그냥 대기상에 그냥 다 될 수 있는 점인 건지, 아니면은 뭐 연기나 이런 물 같은 좀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의 뭔가 그런 포인트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리지드한 포인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얻기 위해서 오페시티라고 하는 얘는 알파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컬러는 C, 뭐 미는 뭐 M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성을 하나의 포인트가 갖는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를 아까 전에 SH 코에피션트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점 하나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다른 컬러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이런 하모닉스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그 주기함수 같은 애들도 이렇게 프리의 코에피션트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점점 이렇게 프리퀀시가 올라가는 디테일이 잡힌 이런 그 구들의 어떤,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보이는 컬러의 값이 다른 구들의 합을 통해서 이 하나의 구의 어떤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그 더 깊은 단계까지 쓸수록 코에피션트가 많아질 거고, 이 코에피션트가 많아질수록 어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더 다양한, 더 그 프리퀀시가 높게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 이 컬러가 가지고 있는 코에피션트가 그래서 RGB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하모닉스들의 어떤 코에피션트들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들을 이용해서 컬러를 대표한다. 그래서 RGB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SH 코에피션트들을 통해서 이 컬러를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민, 코베리언스, 컬러, 오페시티가 전부 이
처음에 이니셜로 인풋으로 주어진 n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죠. 이 이미지들을 전부 대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얘네들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학습이 되는 거고 그 학습의 결과로 임의의 방향에서 그 이제 프로젝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니셜라이즈는 했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우리가 인풋으로 가지고 있는 트레인셋에 대해서 이제 이 값들을 피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피팅을 하려면은 그 이 이니셜 상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 형태로 일단 프로젝션을 해야지 인풋 이미지의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하든 말든 하겠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일단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이 가우시안을 2D 가우시안으로 3D 가우시안을 2D 가우시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어떤 그 결국에는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민 값이 이 포지션이 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찍히느냐는 아까 처음에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K에다가 K랑 뭐 K 값이랑 뭐 뎁스 값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곱하고 나누고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 타원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이 시그마 값은 어떻게 프로젝션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그마를 얻기 위해서 일단은 이 가우시안 하나에 대한 시그마는 하나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어느 방향으로 프로젝션 할 것인가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에 해당하는 처음에 이제 기본 좌표에 해당하는 얘라고 하면은 요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 두 방향 사이에 아까 전 익스트린직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W라고 하면은 여기 W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카메라 2차원 좌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트린직 파라미터 K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DK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DK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2D 좌표로 그 2D 좌표를 얻게 되는데 이 DK에 좌코비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DK의 각 파라미터들을 각 좌표계 방향으로 미분한 값들을 모아놓은 매트릭스죠. 이 자코비안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그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곱해주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 2D의 버전의 어떤 그 이제 시그마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도 이제 뒤에 어펜딕스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우시안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스플래팅을 했는데 가우시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플래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동일한 위치에 여러 개의 가우시안이 막 떨어져 가지고 겹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어떻게 이제 교통 정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이거는 널프에서도 쓰고 있는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모델링을 취하냐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제 레이가 있어가지고 그 이건 널프에서 쓰는 방법인 거죠.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에 어떤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 직선상의 점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직선상의 점들을 쭉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는데 이 웨이트 값이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웨이트 값의 오페시티에 이제 비례하게 되겠죠. 이 각 애들이 얼마나 불투명하냐에 대한 웨이티드 썸이 맞겠죠. 이 중에 가장 불투명한 애가 가장 큰 웨이트를 가지는 방향으로 이제 그 웨이트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올바른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고려하면 안 되는 게 오클루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놈의 그 곱해지는 웨이트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놈의 불투명성도 중요한데 이 앞에 있는 놈들의 투명성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명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앞에 있는 놈들의 이게 오페시티를 알파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이 앞에 이놈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 앞에 있는 놈들의 이미 J는 1부터 해가지고 I-1까지 해서 이 앞에 있는 놈들의 그 덴시티를 쭉 이제 다 더해가지고 역수를 취한 이 결과를
이 앞에 있는 놈들의 투명성을 다 합한 결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를 앞에다가 이렇게 그 웨이트로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의 불투명성도 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가 이 레이 위에 있는 컬러들을 다 웨이티드 썸 하는 데 있어서 그 웨이트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널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특정 픽셀의 컬러 값을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레이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긴 레이를 정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한 픽셀 입장에서 그 가우시안들은 그냥 유한계로 지금 정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픽셀 하나 입장에서 뭐 이런 그 가우시안, 뭐 요런 가우시안, 뭐 또 뭐 요런 가우시안이 있고 그 유한계의 가우시안들이 한 픽셀에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그냥 딱 n개의 가우시안들이 그냥 한 픽셀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픽셀에 모여 있는 가우시안들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우시안들은 심지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게 이 픽셀을 중심 그 기준으로 해서 각 가우시안들의 어떤 그 이제 포지션 값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 값들을 소팅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런 가우시안이 있을 수 있고 더 먼 가우시안이 있을 수 있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우시안이 있을 수 있고 이 가우시안들의 어떤 그 이 픽셀로부터의 거리를 네, 픽셀로부터의 거리를 소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 소팅한 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더 가까운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t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오페시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t 값을 이 앞에 있는 놈들의 불투명성이 지금 0에서 1 사이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투명성을 1에서 뺀 거, 그럼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곱하고 그리고 본인의 불투명성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이죠, 사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젝션을 했을 때 이제 그 오버래핑하는 그 가우시안들의 교통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이미지 하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에런 디스턴스 또는 뭐 SSIM을 이제 그 로스화 시킨 펑션들이 많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이제 피델리티 디스턴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람다를 0.2를 썼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루프를 여러 번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얻었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전달을 하면은 이 민과 뭐 컬러 값이랑 컬러 값들은 이제 코이피션트들이죠. 컬러 값들이랑 뭐 시그마 값이랑 그리고 오페시티까지 이 로스를 통해서 얻어진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업데이트를 하다가 한 번씩 중간에 그 덴시티 컨트롤이라는 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어떤 재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한 번씩 해주는데 어떤 정리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알고리즘에 보이시듯이 어 알파가 오페시티가 특정 입실론이라는 스레스홀드보다 작은 놈들이 있겠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불시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을 때 이 알파 값이 어떤 입실론이라는 그 스레스홀드보다 작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걔는 그냥 투명한 놈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널프에서는 그냥 투명하더라도 그 투명한 점이라고 그냥 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투명하다는 뜻은 사실 그 위치에 그 가우시안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우시안이라는 포인트가 그냥 그 위치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기 때문에 그냥 프루닝을 해버립니다. 그 가우시안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시안을 없애버린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프루닝을 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프루닝만 하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계속 가우시안이 줄어들기만 하겠죠. 근데 이 안 그래도 지금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스팔스 해가지고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만든 건데 얘를 덴스하게 만들어줄 방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덴스하게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이 특정한 스레스홀드보다 클 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좀 많이 틀려 먹은 거죠. 이 그레디언트를 주려고 했는데 얘를 그냥 그레디언트를 그냥 줘서 살짝 옮기기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럼 문제가 많은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작은 놈 하나가 어떤 하나의 큰 그 덩어리를 대표하고 싶은데 얘 혼자 지금 힘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얘가 너무 큰데 이 너무 큰 놈이 뭔가 모양이 너무 구형이고 이러니까 이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뭔가 표현력이 좀 떨어져요.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기를 나누냐면은 그냥 이 시그마의 크기로 나눠요. 시그마의 크기를 보면은 그 이제 시그마의 크기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S라는 이제 시그마 값, 코베리언스의 크기가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높을 경우에는 요 경우고 작을 경우에는 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을 경우에는 요 놈을 두 개로 복제를 하는데 어떻게 복제하냐면은 얘가 여기 있었고 아까 전에 이 그레디언트에 따르면은 어떤 민값 그러니까 포지션 값이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뀌었어야 되는 위치에 그냥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옮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옮기기 전에 위치를 유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복제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알아서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서 나중에 이렇게 옵티마이즈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얘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사실 타원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우시안을 했지만 얘도 어쨌든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가우시안 그래서 PDF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PDF에 따라서 두 개의 포인트를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을 하고 랜덤하게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사이즈는 1.6 정도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두 개로 스플릿을 한다. 그래서 1.6은 뭐 그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두 개로 스플릿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포인트들을 점점 덴스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그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점검을 해주면서 싹 프루닝이랑 그 이제 댄스 컨트롤을 해주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널프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일단 성능이고요.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이제 최근 뭐 이 당시 최근에 이제 엠널프 360이라고 하는 방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성능 자체, 그러니까 SSIM, PSNR 다 높아야 좋고 LPS는 낮아야 좋은 값인데 LPS는 참고로 뭐 VGG처럼 이렇게 펄셉션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얻어진 이런 펄셉션이 조금 더 가미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툴은 워낙 유명하니까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했을 때 성능도 성능대로 좋은데 가장 두드러지는 건 사실 FPS예요. FPS가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그 VR 같은 거를 뭐 이제 3D 공간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VR 같은 거를 썼을 때 이제 사실 어느 방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계속 실시간으로 뭔가 그 이미지를 렌더링을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거의 진짜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널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빠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트레이닝에 걸리는 시간도 널프 같은 경우는 48시간이나 걸리는데 얘네는 6분에서 이제 조금 이터레이션을 높여가지고 성능을 높이더라도 41분 정도면은 충분하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제 그 분이 샘플마다 다른 이유는 걸리는 시간이 다른 이유는 얘는 그냥 수렴했을 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샘플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렴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널프에 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이미지당 조금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FPS랑 트레이닝에 걸리는 시간을 봤을 때 훨씬 더 이피션트하고 성능도 좋더라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미티드 백월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를 트레이닝에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포인트 전부에 대해서 다 그레디언트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랑 가까운 일부 몇 명에 대해서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사실 가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이미지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얻게 될 텐데 각 이미지마다 이 카메라에 가까운 애들
N은 10개까지 줄였다고 해요. 정말 많이 줄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10개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를 흘려줬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랜덤 이닛, 그러니까 SFM을 안 썼다라는 거죠. SFM을 안 쓰고 가우시안들을 그냥 진짜 3D 공간상에 랜덤하게 쫙 뿌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 스플릿이랑 클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덴시티 컨트롤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스플릿이랑 클론을 안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노 S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스피리컬 해모닉을 통해서 보는 방향에 따라 이제 그 색상이 다르지 않게 그냥 정말 RGB로 딱 그 특정 가우시안을 이제 색상을 정리를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일 거고, 아이소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 가우시안을 모든 가우시안을 모두 구형으로 정리를 한 거죠. 타원체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냐를 본 거고요. 이제 뭐 그림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했을 때 SFM으로 처음에 이니셜을 하고 시작을 했을 때 좀 그림상에서도 결과가 다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클론이랑 스플릿 안 했을 때 뭐 전체 뭐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좀 많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앞에 그 가장 가까운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는 이제 그 특정 카메라에, 그러니까 각 이미지에 대해서 카메라에 이제 가까운 포인트들만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제 뭐 백그라운드랑 앞에 뭐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이소트로픽하게 그 타원체들을 구성을 했을 때 의외로 이런 아이소트로픽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기 살짝 징그럽긴 한데 이렇게 뭔가 직선 형태가 유지돼야 되는 경우나 이런 어떤 길쭉한 형태가 유지돼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동일 같은 모양을 대표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소트로픽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소트로픽, 그러니까 그 이제 네, 그렇죠. 아이소트로픽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체 형태로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뭐 결론은 사실 3D 가우시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널프보다 사실 알고리즘적으로 봤을 때 더 직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어떤 이점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뷰 신시스가 가능하게 이제 많이 그 퓨전을 그 이제 어떤 그 튜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좋은 알고리즘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3D에서는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도 좀 많이 알아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